그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를 했을 경우에 이전 저점을 깬 사례가 1950년대 이후는 없다. 그 정도의 우리가 한번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80개월 선을 찍고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바닥은 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과 함께 또 최근에 약간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네. 저점들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좀 불안한데 이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이제 7월 저점을 찍고 약 한 10% 정도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2,500선을 좀 넘었다가 약간 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정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더 가져가도 될 건지.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 좀 보고 있고요.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는데 네. 2,550 가면은 주식 좀 줄여서 현금화 하라는 2,500 얘기가 정도 가면 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과연 그게 맞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그 지수가 그렇게 올라온 만큼 내 종목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 시장의 반등 이끈 것들이 뭐 소위 뭐 태조 이방원 뭐 그런 류의 종목들이 올라왔지. 네네. 그동안 시장 빠지면서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매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현실성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뭐 환율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지만은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제가 뭐 차트를 좀 가져온 게 있어요. 네. 지금 미 증시 3대 차트 일봉을 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 화면을 하나 보시면은 이건 다우거든요.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요 추세대 상단 여기를 뚫었죠 이번에. 그리고 그 위에 추세대 상단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S&P 500인데 S&P 500은 먼저 또 추세는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상단에 도달을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네. 그 S&P 500 지수가 이제 그 반등 그 낙폭의 절반인 포인트가 4,231포인트인데 여기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3대 증시가 모두 낙폭의 절반 이상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그 뭐 텔레그램에 많이 공유된 내용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가 그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를 했을 경우에 이전 저점을 깬 사례가 1950년대 이후는 없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S&P 500 지수가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90% 이상이다 현재. 그대로 S&P 500 지수가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1950년대 이후로 이전 저점을 깬 적이 없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또 하나 S&P 500 동일 가중 ETF가 지난 4월 이후에 200일선 위로 안착을 한 상태인데 S&P 500이 지금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뚫고 안착을 해버리면은 이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알릴 수가 있다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기술적 지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좀 봐야 되겠고 오늘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FOMC의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연준 위원들이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응을 하고 또 유로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달러가 워낙 강세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그 연중 최고치도 찍었죠. 그 달러 원 환율이 네네.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코스피 이게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그 월봉 차트고요. 네. 핑크색 선이 80개월 선입니다. 80개월 선. 80개월 선.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졌던 요 80개월 선 밑에서 주식을 사서는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경우가 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예외적인 사례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네, 근데 금방 회복을 했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점이 이제 그 월봉상으로 80개월 선을 이탈했다 거기를 회복하고 이제 40개월 선에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S&P 500이라든가 미증시는 다 낙폭의 절반을 만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절반 이상을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적어도 그러면 아무리 뭐 달러 강세하더라도 미국은 절반 이상 올라갔으면 우리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만회해야 되지 않겠냐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기술적인 지표로서 그 상단 고점이 3,316과 하단에 2,276포인트의 절반 포인트가 2,795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800 언저리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줘야지. 그 보통 빠지면 낙폭의 절반을 많이 하고 주식도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엔 반등 너무 약하다는 거는 지금 워낙 지금 경기 침체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다 이제 겁을 먹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번에요. 별로 안 움직였죠. 예,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2,700에서 2,800, 아까 말씀드린 중간값인 2,795, 뭐 2,800이라고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우리가 한번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대로 2,550포인트 찍고 밀리니까 여기서 이제는부터 본격적인 하락이야.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못 올라간 종목이 태반인데, 그리고 그렇게 싼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주식을 던지기 너무 아깝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0개월 선을 찍고서 반등했기 때문에 바닥은 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증시가 이전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의 모양새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2,800을 향해서 차근차근 반등의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스피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 네. 그 파란색 선이 10년 선이에요. 이 10년 선을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딱 지지하네요. 네, 역사적으로 10년 선을 이제 그 2003년도 이후에 이제 10년 선 위로 올라탄 이후로는 10년 선이 여기 이제 금융위기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거 코로나 때. 네네. 근데 코로나 때 예외적이었던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요 밑에가 25년 선이고 이거 24년 선이거든요. 네네. 이 초록색 24년 선, 이게 25년 선인데, 이때가 이제 3월 21일이 저점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코스닥 1,400대 갔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3월 23일에 그 주에 연봉 차트를 계속 띄웠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24, 25니까 이거를 빼면은 95, 96이면 IMF 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밑으로 깨려 그러면은 대기업 중에 하나 부도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좀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빠질 수 없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때 장면이었는데, 이번 저점이 10년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기술적으로는 바닥은 쳤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뭔가 크게 빠지려고 하면은 코로나급에 뭔가 크게 터져야 된다는 전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앞으로. 그렇게 좀 그런 그 경기 침체 이 정도의 코로나급의 위기가, 이건 좀 다소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는 바닥을 이번 저점이 아닐까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반등의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좀 더 지금 낙폭이 너무 과대하니까 적어도 낙폭의 절반은 만회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등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분이 지금 시장 별로 없을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높아요. 거의 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비중 물론 줄여야 조심을 된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죠. 이걸 좀 기대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이제 오늘 뭐 2,500을 잠깐 이탈을 했지만은 향후에 이제 이게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2,500을 하단으로 2,800을 상단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향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금융위기 때도 급락하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상당 기간 장기간 박스권을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이 하락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대세 상승장보다는 몇 년간의 상당한 그 박스권 장이 좀 예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막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버티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3분기엔 반등할 거고 4분기엔 다시 또 하락을 할 것이다. 뭐 2차 폭락장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 논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지금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10년선 저점을 깬 적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코로나급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전 저점, 즉 6월 달에 찍었던 2290 정도까지는 사실상 내려가는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그렇게 깬 사례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이상의 뭔가 위기가 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건 저는 계속 못 찾겠다는 거죠. 물론 안 좋은 거 알고 경기 침체인 거 알고 되게 힘든 작인 건 아는데,
그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 크래시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가 좀 그게 있고, 단기적으로 일단 8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잭슨 홀 미팅이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일날 우리가 금통위가 있죠. 맞아요. 많이 먼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잭슨 홀 미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서 9월달 FOMC 때 그 75bp 인상에 대한 무게가 더 들게 되면은 아마 좀 약간의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좀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11월 달부터는 그 물가가 역기조 현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은 11월 달에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운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운이 감독이 시작했을 때 유가가 치기 시작했던 게 11월 달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전년 대비해서 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역기조에 들어간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주요 이벤트가 이제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결정되고 나서 봉쇄를 풀 가능성이 있겠죠. 제로 코로나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히 물가를 올린 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그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 그 과연 계속 전쟁이 가겠느냐, 한겨울에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의 종식도 연말에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봐서, 물론 그래서 FOMC와 9월달, 그러니까 9월 FOMC 이전에 잭슨 홀 미팅 요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이제 그 현금화 흐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렁임이 있을 것이고, 환율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것 같고, 우리나라 또 추석이 또 9월 달에 있습니다. 맞아요. 9월 9일에. 그래서 요 전에 또 현금화 움직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예상은 좀 있겠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약간의 뭐 자연스럽게 현금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서 내가 좀 수익 전환되고 어느 정도 내가 팔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면 약간의 손실이라도 팔겠지만은, 이 반등은 전혀 못 올라오고 비슷해서 헤매고 있는 종목을 굳이 내가 여기서 잘라서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현금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좀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는 내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섣불리 이걸 팔고 옮겨 타는 거를 좀 되도록이면 아직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유는 지수가 이제 2,500선 정도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크게 올라갈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종목 간의 힘맞추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거에선 차익이 나오고, 많이 가지 못했던 것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4분기에 약간 뭐 경기 침체를 우려를 선반영해서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그 시진핑 산 연임 이후로 제로 코로나 봉쇄 해제, 그 다음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월 말에 일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겨울을 또 지나고 전쟁하기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겨울로 온다면 거기 또 상당히 춥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본의 아니게 또 휴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등을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약간 4분기에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좀 흔들렸다가 9월 이후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속도가 좀 완만하게 한다 그러면은 연말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표치 국내는 800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2,700대의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적어도 왜냐면 그 정도 무리한 건 아닌 게 고점 대비 낙폭의 절반 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그 정도는 봐야 돼야지 반등이지 않나. 지금 여기서 2,500에서 이제 PBR 한 배니까 여기서는 뭐 올라가기 싫고, 내년 경기 침체 누구나 다 말하는, 진짜 정말 나이 80 드신 분들도 막 경기 침체 내년 온다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맞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는 있고, 이제 이따 또 다른 주제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